근데 그 용도로 변경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.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개업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계약은 했어. 그러고 나면 이 계약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특약사항에 한 줄이 꼭 들어가야 돼요. 계약서에 이 문장 한 개가 없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한 문장이 없어서 억대 손해를 보시는 원장님이 계세요. 매년 제가 10개를 넘게 병원을 개원시키면서 경력이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계약서 쓸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봅니다. 아마 개원하실 때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.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계약서 쓰실 때 큰 실수 안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되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예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하나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상가 월세 계약서 이렇게 돼 있죠. 소재지 부동산 나와 있고요. 임대 부분 어떤 빌딩에 몇 층이다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고요. 여기까지는 정해진 거니까 여러분들 뭐 신경 쓰실 게 크게 없고 보증금 얼마에 차임 얼마다 그리고 언제 이거를 낸다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. 이 부분은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법조항인데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게 들어가고요. 쭉 한번 읽어보시면 법적인 내용이라 이건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파트는 여기에요. 특약사항. 특약사항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넣어야 되거든요. 첫 번째가 뭐냐면 독점권입니다. 독점권은 뭐냐면 이 건물 내에 동종업, 예를 들면 치과면 치과, 피부과면 피부과 이렇게 같은 업종을 입점하지 않는다. 이게 독점권이고 이 계약서 요 문장이 그 독점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 독점권이 해당이 안 되는 건물이 있죠.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꼬마 빌딩은 대부분은 이게 돼요. 왜? 중요한 게 뭐냐면 통건물이냐 아니면 구분 건물이냐 이게 중요해요. 통건물은 뭐냐면 그 건물의 건물주가 한 명인 거예요. 그래서 그 건물의 모든 소유권을 한 사람이 갖고 있을 때 그럼 계약을 그 사람이랑 하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요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건물이 엄청 커서 한 층에서도 각 칸별로 임대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. 칸별로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각각 주인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? 3층에 뭐 2호실과 5층에 뭐 4호실의 주인이 다르면 한 사람과의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 전체의 독점권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겠죠.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. 그 건물 안에 여러 명의 건물주가 있는 거예요. 그럼 다른 층에 있는 다른 칸 건물주가 그 독점권을 부여해 줄 수가 없잖아요. 불가능하니까. 그래서 뭐 강남에 있는 프라임급 건물들 보면 뭐 한 건물에 성형외과 여러 개, 치과 여러 개, 피부과 여러 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그건 무슨 얘기예요? 대부분은 구분 건물이라는 거죠. 구분 상가.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건물이 통건물이라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 설정한다? 독점권을 설정한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관리비의 산정 방식이에요. 관리비. 우리가 이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임대료는요, 관리비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어요. 임대료는 그걸 빌린 것에 대한 임차한 것에 대한 그 빌린 비용이고 관리비는 그 건물을 관리하고 뭐 수도, 전기 뭐 이런 것들 또 청소 비용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. 관리비예요. 관리비를 어떻게 낼 건지 관리비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. 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냐, 니네 어떤 식으로 관리비를 책정해서 줄 거야. 계약서를 보면 관리비는 실비로 전산한다 이 말이 있죠.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뭐 전기료, 수도세,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이거를 그 각층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1층 누구, 2층 누구, 3층 누구 이 사람들을 그 비율만큼으로 쪼개서 n분의 1에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. 실비정산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평당 얼마로 할게 이렇게 하는 건물들도 많아요. 평당 뭐 10,000원이다 뭐 20,0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.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써 있어야 돼요. 나중에 관리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관리비 얼마예요 내세요 근데 이렇게나 많아?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관리비가 얼마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비슷한 개념으로 뭐가 있죠? 공용 주차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료도 마찬가지예요. 주차료도 잘 들으세요. 임차 한 명당 무료로 이렇게 주차하게 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한 대 혹은 두 대. 그래서 몇 대나 줄 건지. 그리고
주차료는 어떻게 정산할 건지 이것도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 그래도 원장 한 명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? 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. 계약서에 안 써 있으면. 아시겠죠? 그리고 추가로 제가 뭐 여기에 제 계약서에는 없습니다만 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간판에 대한 이야기. 간판의 디자인은 최대한 임차인의 요구에 따르기로 한다.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? 이전 영상에도 써 있는데 용도 변경이에요. 용도 변경.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게요. 꼭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용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개원을 할 수가 없어요. 용도 변경이 요새 뭐 때문에 힘드냐면 장애인 보호법 때문에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우리가 꼭 개원할 수 있는 그 용도가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이라는 용도거든요. 근데 그 용도로 변경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.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개원 못 하는 거예요. 근데 계약은 했어. 그러고 나면 이 계약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특약사항에 한 줄이 꼭 들어가야 돼요. 뭐라고? 이 본 계약은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다. 혹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.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. 이 내용이 없다가 그냥 계약해버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용도 변경이 안 돼. 근데 인테리어 시작했어. 근데 뭐 한 150평짜리 시작했는데 용도 변경이 안 돼. 그럼 인테리어 비용 그냥 날린 거거든요. 억대로 날리는 거예요, 돈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하실 때 꼭 너무 중요해요. 용도 변경이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. 혹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.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.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. 추가로 특약사항에 넣으실 만한 내용은 이제 렌트프리. 렌트프리가 뭐죠? 여러분들한테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서 몇 달을 그냥 쓰게 해주는 거예요. 렌트프리. 보통은 한 2달, 안 주는 건물주들도 많아요. 근데 보통 한 2달, 뭐 한 달, 2달, 뭐 많게는 뭐 6개월, 신축 건물 막 임차 잘 안 되는 건물들은 1년도 주기도 하는데 렌트프리, 임대료를 안 받을게 이렇게 써. 대신 뭐 그 기간 동안 관리비는 보통은 내거든요. 아까 제가 얘기했죠? 관리비랑 임대료가 2개로 돼 있다고. 근데 그 중에 관리비는 받더라도 임대료는 안 받는 그 기간을 우리가 렌트프리라고 하고요. 그 렌트프리 몇 달인지도 정해 놓으셨고, 그 렌트프리가 시작하는 날, 뭐 계약일 기준인지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지 이것도 써 놓으셔야 돼요. 일반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몇 달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써 놓으시고, 자, 그 다음 또 중요한 거, 그 외에 여러분들 넣으실 만한 내용은 뭐 공용부 관리. 예를 들면 공용부라고 그러면 뭐예요? 계단, 공용 화장실 이런 거죠. 여기에 관리는 누가 하며 청소 같은 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써놓으시면 좋아요. 공용부 관리. 건물이 클수록 공용부 관리가 이렇게 루틴하게 잘 되는데 작은 건물일수록 공용부 관리 잘 안 되는 건물도 많거든요. 공용부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것도 좀 써놓으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임대차 여러분들 상가 임대차 계약하실 때 임대차 계약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. 제가 직접 계약서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얘기들 많았어요.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다? 특약사항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조항들을 잘 넣으셔야 나중에 계약서 때문에 큰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. 꼭 계약서는 아주 면밀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그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또 보시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